수익률이 마이너스 41%. 한 50억 정도 이상. 트레이더네, 트레이더. 근데 그게 되게 짜릿하거든요. 저 아내분 아세요? 근데 자, 요즘같이 장이 너무 안 좋을 때 어떻게 하면 그래도 돈을 좀 덜 잃을 수 있을까? 지금 부자들은 뭘 할까?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상위 1% 부자들의 투자 비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돈문현답 진행을 맡은 MBC 조현용 기자입니다. 요즘 투자 고민들 많으실 텐데 정답은 없지만 돈에 대한 현명한 답을 찾아가는 돈문현답의 진행을 맡은 MBC 양효걸입니다.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상위 1% 자산가들을 직접 만나시는 분이죠. 자, 기업은행의 이경원 PB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IBK 기업은행 판교 WM센터에서 고액 자산가 여러분들의 자산관리 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는 이경원입니다. 상위 0.1% 부자분들 직접 상담도 해주시고 투자 또 자금 운용도 해주시는 분인데 얼마 있으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차 한잔 마시고 나올 거면 갈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근데 원래 부동산에 치중하시는 분들도 부동산 엄청 많이 가시잖아. 그래서 그 커피 한 잔 먹고 기타 500 한 잔 마시고. 소위 말하는 고액 자산가라고 하면 부동산 자산을 빼고 사전적인 의미로는 한 100만 불 정도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을 고액 자산가라고 하는데 현업에서는 실질적으로 뭐 사모 상품은 3억 원 이상 진입이 가능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가 이제 최소 단위라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운용하시거나 상담하시는 자산액은 한 어느 정도 이렇게 보실 때 솔직하게 네. 저희 센터 기준으로는 저희는 패밀리 PB 개념이 있어서 주치 같은 거군요 한마디로. 한 50억 정도 이상 자산가들이 많이 거래를 하세요. 네. 자 오늘 사연을 좀 살펴볼 텐데 나락도 락이다. 나락이 무슨 지금 락이야?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강한 정신력이 없이는 지금 버티기가 어려운 분인 것 같아요. 자, 과연 어떤 사연을 보내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달에 첫 아이를 맞이하는 예비 아빠이자 8년차 직장인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저 혼자 외벌이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지난해 말에 아내 몰래 마이너스 통장으로 2,500만 원을 받고 결혼 후 4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모은 비상금을 합쳐서 큰맘 먹고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에 따라서 국내 우량 기업 중 전자, 제약 분야에 분산 투자를 했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 41%. 지금 빼자니 1,500만 원 정도 손해라 망설여지고 놔두자니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만약에 뺀다면 손해를 만회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한번 지적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뭘 지적해요 또 고객님을. 아내 몰래 했다는 게 이게 사실은 이거는 투자 격언보다도 인생 격언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내 몰래 마이너스 통장으로 매달. 이분이 그래서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바꾸셨는지도 몰라요. 어떠셨어요? 이거 들으시니까? 되게 특이한 케이스는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가진 지금의 이 시대의 아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장이라는 게 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건데 맞습니다. 사실은 이분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코로나 이후에 사실 V자 반등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특히 이제 일반 고객분들은 주식시장 쪽을 기준점으로 많이 삼으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연자분은 사실 나름 분산 투자도 하시려고 했고 또 우리 대표적인 국내 시장 안에서는 코스피 대장주와 코스닥을 이끌고 있는 바이오까지 분산을 하시려던 의도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들으면 좀 알만한 종목들을 이제 담았다는 거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연자분 분산 투자 하시려는 의도 참 좋으셨고 지금 이 하락률을 보면 약간 고점에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시장의 색깔이 바뀌어서 주식도 떨어지고 채권도 떨어질 때에는 분산을 하시려고 한 바구니에 담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 바구니에는 다 과일만 담긴 거예요. 근데 분산 투자로 생각하고 담았는데 그거 자체도 사실은 난 딸기랑 바나나만 산 거예요. 과일만 산 거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사실 요새는 덜 잃는 사람이 승자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주식 투자 하잖아요. 나도 성적표 어때요? 성병도 친한 사람끼리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닌 상황이 됐어요 지금. 당이 워낙 안 좋으니까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인데 경제학을 한 거지. 형수가 알아요? 싸늘하다. 아까 사연자랑 비슷하네. 그치. 예.
근데 코로나 때 정말로 자산가분들도 약간 공격적인 투자를 해보겠다 해가지고 네. 주식 투자 같은데 이렇게 관심을 갖고 오신 분들 계시는 거예요? 네, 꽤 계시죠. 주식 시장의 변동성과 본인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생각보다 이제 자산가 분들은 상승할 때 좀 덜 상승해도 하락할 때 덜 잃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계실 수도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이 화두잖아요. 내 화폐 가치가 높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예금만 해도 될까? 이러면서 위험 자산에 손을 대신 분들도 많으셨죠. 그 자산가 분들도 사실 이 시장에 다들 뛰어드셨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연자랑 좀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좀 다른가요? 주식이라는 자산만 두고 봐서는 같이 하락장을 맞는 건 맞는데,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지 않는 자산을 준비해 두는 게 좀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부자들은 소위 말하는 모멘텀 투자를 통해서 뭔가 자산이 한 방향으로 쏠릴 때 그 자산으로 부를 잃은 경우가 많지만, 그 이후에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이 부를 지키려는 노력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같으면 US 달러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인플레이션 방어주라든지 이런 쪽에 맞아요. 이제 미리 좀 가서 옮겨놓고 방어를 기다리는 약간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뭐 MBTI 같은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것처럼 투자 성향도 자산가의 투자 성향이 이렇게 쏠리는 데도 있나요? 우리 MBTI 요새 많이들 하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나와 실제 나의 좀 간극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간극을 좀 줄여보려는 노력으로 제가 생각하는 질문지가 있어요. 내가 이번 투자건에 있어서 수익이 났을 때 빨리 이익을 실현하고, 손실이 나면 기다린다. 아닙니다.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을 오랫동안 가져가고, 손실이 나도 과감하게 손절한다? 수익도 오래 안 가져가고 손실도 오래 안 가져가고. 이거 새로운 영역이시네요. 말은 쉬운데 실제로 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의 기관 투자자의 스타일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 심장박동수가 이렇게 막 숫자가 막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가장 막 이렇게 막 두근두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짜릿하거든요. 트레이더네, 트레이더. 근데 문제는 그거를 낮 시간이나 이렇게 아침에 겪고 나면 밤에 좀 우울해져요. 저는 좀 반대인데 되게 공감을 했어요. 한번 이렇게 종목을 사면 뭔가 자식 같고, 다치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딱 열어봤는데 마이너스 막 20% 이러면 그 다음은 다 닫아버려. 닫고 어떻게 하세요? 닫고 이거를 손절을 못 해요. 형수가 모르지. 저 아내분 아세요? 이런 거 막 짜릿하고 막 이런 거 알아? 저는 알죠. 그래서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투자하면은 아마 정상 생활이 안 될 거예요. 사실 제가 만난 이런 공격 투자자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는데, 사실 이런 투자자 유형은 오히려 작년에 조금은 일찍 손절을 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먼저 빠져나간 있지도 않았을까? 너무 잘하신다. 네. 차 바꾸신 거 최근에? 최근에 차 바꾼 거 같은데? 그건 대본에 없잖아. 100 중에서 95%는 우리 기자님과 같은 성향을 보이세요. 이런 안정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 수익도 길게 못 가져가시는 그런, 오히려. 네, 그래서 수익이 난 부분을 더 안 오를까, 다시 떨어질까봐 빨리 차익을 실현하고 우리 이 떨어져 있는 친구들한테 옮깁니다. 물 타는구나. 물을 타죠. 그래서 우리 투자의 대가 피터 린치는 이런 상황을 일컬어서 꽃을 꺾어서 잡초에 물을 준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더 나아갈 수익에 대해서는 좀 사실 현명하지 않은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끊을 건 딱 끊어야 되는데. 근데 약간 엄청 잘하신다. 저희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한테 투자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일어난 일이 처음 같지만 과거에서 또 막 찾아보면은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사실 요새 전문가들도 다들 예측이 많이 틀려요. 쉽게 말해서 PB라는 거는 은행에 내가 좀 믿을 만한 아는 친구 한 명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자산 관리를 하시니까 뭐 퀀트 투자 이런 것도 한창 유행이었고 데이터를 계속 보시잖아요. 퀀트가 뭐야, 한복사요? 이제 퀀트 투자는 감에 의한 투자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필이 왔어 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계량이나 숫자, 수치에 딱 근거해서 투자를 하는. 영화 혹시 머니볼 보셨죠? 브래드 피트 빵형이 꼴찌 구단의 구단주로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다른 구단에 협상하러 가가지고 데려온 애가 한 명 있어요. 누굴 데려오냐? 경제학과 출신 피터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야구 선수 출신이 아니야. 대신에 야구 선수들의 데이터를 보고 이거에 근거해서만 전략을 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안정적인 승률을 내면서 성공했다는 게 영화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퀀트 투자도 개인의 직감이라든지 경험 이런 데 치우치지 않고
수치나 계량적인 데이터만으로 거기에 근거해서 투자하는 그게 퀀트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측은 어차피 계속 틀려왔고 앞으로도 틀릴 것 같으니 이 사람이 한 말의 예측이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 Y의 부분에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10년 주기로 봤을 때 누군가에게는 금리가 올라서 너무나 힘들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새롭게 투자를 할 때 수익률이 썩 만족스러운 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시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아까 왜 사연자분이 40% 넘는 손실을 입었다고 하셨는데 이분한테 해줄 현실적인 조언이 뭐가 있을까요? 현실적이라는 건 제 지인이라고 하면 동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동생이면 갚아줘야죠. 우리 형한테 오랜만에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훌륭하시네. 아니, 저는 이분이 되게 저랑 비슷한 성향이신 것 같아요. 괜히 왠지 굉장히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 두 종목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 회사가 망할까 하는 걱정은 없이 투자를 하셨을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모든 투자는 사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지금 많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내재 가치 측면에서 그럼 지금은 떨어진 만큼 쌀 때가 아닌가. 다시 비싸질 때까지 자기 가치를 받을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저는 제안을 드릴 것 같고, 다음에는 똑같은 시장에서 좀 상관 계수가 다른 행보를 다르게 보이는 반대로. 상반기 같으면은 곡물이나 에너지를 포함한 원자재 부분도 한번 인플레이션 방어주. 요새 또 채권이란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주식, 채권 이런 대체 자산에 대한 바구니를 좀 더 다양화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저는 반도체 부분은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한 3년 정도씩 사이클이 다시 와요. 그래서 지금 2년 정도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하면은 조금만 더 참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 드리고 싶어요. 저기 양 박사가 머니볼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를 최근에 다시 봤는데 마음이 힘들 때 봤어요. 제가 투자한 게 막 빠지고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내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질문하는 게 틀렸다. 만약에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했으면 좀 기다리는 게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요새 너무나도 힘든 시장을 다 같이 겪고 계시는데요. 다른 결과를 원하면 다르게 행동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음에 다른 사이클에서 또 이런 어려운 장을 만나게 된다고 하면 미리 대응을 해놓고 조금은 다른 준비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 때보다 장이 어렵고 그래서 돈에 대한 현명한 질문과 답이 또 필요한 시점인데요. 오늘처럼 앞으로도 IBK 기업은행의 영스타 PB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